축구 카르텔 11회 명단 추가 공개. 축협도 몰랐던 추가 인물의 존재. 지난 7일 대한축구협회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울산 현대축구단 감독을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표팀 사령탑으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홍명보 감독과의 계약 기간은 2027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안컵까지로 전해졌다. 그동안 거듭 대표팀 사령탑 제안을 거절해왔던 홍명보 감독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대한축구협회가 외국인 감독 수준의 대우와 함께 2026년 월드컵 성적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임생 기술이사는 기자회견에서 단기 성적보다는 A 대표팀과 연령별 대표팀 간 연계성을 위해 홍명보 감독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싶었다고 이번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몽규 협회장으로부터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한 정권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임생 이사 개인의 결정으로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자 많은 축구 팬들이 이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해임 후 5개월간 공석으로 운영된 국가대표팀의 지휘봉이 결국 이임생 이사 한 명의 판단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는 홍명보 감독 외에도 거스 포엣 전 그리스 대표팀 감독과 다비드 바그너 전 노리치시티 감독 등 3명의 후보를 두고 검토해왔다. 하지만 이임생 이사가 최종적으로 홍명보 감독을 선택했다. 이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이임생 현 기술이사, 홍명보 감독 등이 모두 고려대 출신들이라는 점에서 학연축구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특히 11회라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비공식 모임이 축구계에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재조명되고 있다. 1995년 황선홍, 홍명보 등 11회 멤버들이 당시 박종환 감독에게 항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1993년에 결성된 11회 는 당시 전현직 프로선수 및 국가대표 선수 43명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이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었던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2013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1회는 그냥 봉사단체라고 말한 바 있다. 11회에 대해서는 다른 설도 존재한다. 11회는 애초에 유소년 축구를 지원하고 축구 선수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평범한 모임이었으며 하나회를 모델로 만든 것이 아니라 베스트 11의 모임이라는 의미에서 11+회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회와 연결짓는 것은 1996년 아시안컵에서 대표팀의 부진에 뿔이 난 몇몇 언론의 왜곡이라고 한다. 한편 11회는 2011년 경기 도중 심장마비로 쓰러진 후 위식을 되찾는 신영록에게 격려금 1,0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2. 정몽규 내 업적 10점 만점에 8점, 축구협회장은 국민 욕바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자서전에서 자신의 지난 업적을 10점 만점에 8점이라고 자평했다. 또 그는 협회장은 국민 욕바지라고 토로했다. 정 회장은 지난달 26일 발간된 자서전, 축구의 시대 정몽규 축구 30년에서 누군가 내 임기 도중 이뤄냈던 업적에 대해 점수를 매겨보라고 한다면 10점 만점에 8점. 이라며 나는 점수에 상당히 박한 편이라 내가 8점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점수라고 적었다. 그는 협회장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도덕성과 인내심, 참을성을 꼽았다. 월드컵이나 아시안컵 등 주요 대회에서 대표팀이 부진하면 온 국민의 원성을 듣는 국민 욕바지 가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 회장은 클린스만 전 축구대표팀 감독을 선임한 배경에 대해선 역대 한국 지도자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전 세계 어느 협회장이나 유명 클럽과도 접촉할 수 있는 셀럽이라며 국내 축구계가 가진 유리천장을 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비기거 비중이 높아지는 우리 대표팀 현실에서 선수들 장악력도 기대할 만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3월 축협이 승부조작 축구인에 대한 사면을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번복한 사면 파동도 언급했다.
정 회장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에 성공한 뒤 한국 축구를 위해서 새로운 정기를 만들고 싶었다며 과거 잘못으로 징계받은 축구인들 가운데 충분히 벌을 받은 이들에게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동참하고 봉사할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협회의 사면 결정에 대해서 팬들과 언론이 강하게 반대했고 반대의 강도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셌다며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사랑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즘은 아이돌도 학창시절에 학원폭력 논란으로 퇴출당하는 세상이라며 나는 승부조작 사태의 구체적 정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승부조작을 한 선수들을 축구계에서 단절시키는 것만으로 어른들의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위선적 측면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사면심사위원회의 판단과 일반 팬들의 눈높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회장은 사면 파동에도 자신이 물러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나를 포함한 모든 임원이 총사퇴하면 너무 큰 파도가 몰려올 것 같았다며 이사진이 총사퇴하면 회장 대행을 맡은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규정상 보궐선거도 치러야 했기에 축구계에 너무 큰 혼란이 불가피했다고 썼다. 3. 여론 잠재우기 보여주기인가? 진정성인가? 어쨌든 광폭 행보하는 홍명보. 대한축구협회 KFA는 오는 6일 한국축구기술 철학 MIK 메이드 인 코리아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 홍 감독을 비롯해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각급 대표팀 지도자, 유소년 전임 지도자 및 강사, 현장 축구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회에 따르면 MIK와 관련한 워크숍은 내부적으로 꾸준히 이뤄졌으나 A 대표팀 감독이 참석해 진행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홍 감독은 MIK를 기반으로 한 축구대표팀 게임 모델에 대해 발표하고 축구대표팀의 게임 모델을 각급 대표팀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해 MIK를 현장에 반영하기 위한 지도자 육성 등의 세부 사안도 구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감독은 지난달 29일 감독 취임 기자회견에서 MIK를 언급하고 강조해 눈길을 모았다. 20세 이하 U20 대표팀, 23세 이하 U23 대표팀 등 연령별 국가대표팀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홍 감독은 거센 비난 여론이 예상됐음에도 감독직을 수락한 배경에 MIK가 결정적이었다. 감독은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와 만나 대표팀 감독과 축구협회 전무를 하며 평소 가지고 있던 축구 철학, 대표팀 운영 방안, 각급 대표팀 연계 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그러면서 4년 주기의 월드컵과 아시안컵 성과도 중요하지만 한국 축구가 국가대표팀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시기라며 축구협회가 발표한 MIK 프로젝트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 체계를 수립하려 한다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홍 감독이 말한 MIK 프로젝트는 A 대표팀이 사용하는 전술 전략을 아래 연령별 대표팀에 적용 연계해 일원화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경우 연령별 대표팀에서 가능성 있는 선수가 A 대표팀 전술에 적응할 시간이 단축되면서 적재적소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시 유망주들의 기량 점검을 확인할 수 있다는 좋은 점도 있다. 홍 감독은 20세 선수든 21세 선수든 어린 선수들이 있는 곳이면 달려가서 선수들을 보고 도움을 줄 것이라며 우리가 그동안 말로만 해외 축구를 부러워만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 제도 MIK를 적용한다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비장한 각오를 드러낸 바가 있다. 홍 감독은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에서 국내 전지훈련 중인 19세 이하 U19 대표팀을 찾아 울산대와 연습 경기를 지켜보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행보에 축구협회 행정운영 미숙 도마, 감독 선임 과정 등 여러 논란에 대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축구협회가 이를 의식해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니냐는 일부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최근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운영 등에 있어 감사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감독은 문체부 감사와 관련해 그 부분은 전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 축구협회와 문체부 관계다. 축구협회가 충실히 해명하면 될 거라 생각한다. 고 답변했다. 4. 현대가 오너의 희비 상곡선. 현대차 정의선 웃고 HDC 정몽규 울고. 대한민국 여자양궁 국가대표팀이 29일 새벽 파리에서 올림픽 10회 연속 단체전 금메달이라는 낭보를 전했다. 이에 대한양궁협 회장이자 재계 3위 현대자동차 회장 정의선은 뜨거운 찬사를 받고 있다. 반면 대한축구협 회장이자 재계 31위 현대산업개발 회장 정몽규는 올림픽 진출 실패와 협회 내홍 등으로 질타의 대상이 됐다. 한때 정몽규는 현대자동차 회장을 역임한 적이 있다. 그의 선친 고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이 현대자동차를 설립해 운영하다 아들 정몽규에게 물려준 것이다. 그러나 1999년 3월 고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당시 장남 정몽구 회장의 경영권을 승계하기로 하자 정몽규 회장은 아버지와 함께 건설사 현대산업개발로 자리를 옮겼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의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정의선이다. 이처럼 정의선과 정몽규 모두 현대자동차와 인연이 깊다. 현대자동차는 1985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양궁을 지원하고 있다. 정의선 회장의 아버지 정몽구 명예회장이 1985년 대한양궁협 회장에 취임했고 뒤를 이어 2005년부터 정의선 회장이 거의 20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각종 인공지능, AI, 기술과 자동차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해 양궁 훈련 장비와 훈련 기법을 개발했다. 인프라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선수 선발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실력만 보고 선수를 뽑는다는 점에서 스포츠 팬들의 호평을 받아왔다. 한 시민은 여타 종목과 다르게 실력만 보고 선수를 뽑아 공정하다며 묵묵히 지원해주는 협회 덕에 선수들도 힘을 내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른 시민 역시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 되는 것이 올림픽 금메달보다 어렵다더라 고 칭찬했다. 양궁이 축제 분위기인 반면 축구는 팬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한국 축구를 이끄는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에 대한 질타가 계속된다. 1988년 서울부터 2020년 일본 도쿄까지 9회 연속 올림픽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쓴 남자 축구는 갖은 잡음 끝에 이번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한국 축구는 지난해 국가대표팀 클린스만 감독 선임과 올해 신임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 선임 문제로 큰 논란을 빚어 축구 팬들에게 엄청난 질타를 받았다. 최근 축구협회장 4연임에 도전하는 정몽규 회장은 최근 펴낸 책 축구의 시대에서 클린스만 감독을 옹호해 축구 팬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한 축구팬은 정몽규 회장 대신 정의선 회장이 대한축구협회장을 맡았으면 좋겠다며 본업, 현대산업개발 또 제대로 못하면서 대한민국 축구를 망치고 있다고 분개했다.